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인선사입니다. 오늘은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당해 청구인의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최근의 심판례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인은 2018년 10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양도 아파트 이외에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포착을 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19년 9월에 청구인에게 2018년에 기속되는 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이제 2019년 12월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기로 이제 계약한 것이고, 청구인과는 어떠한 법률적 실제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제기했습니다. 좀 더 이유를 들어보시면은 쟁점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이제 명의로 등재된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그 용두동에 있는 토지 이제 대지 39제곱미터를 2007년 4월에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당해 토지를 이제 주식회사의 이제 부동산과 교환 계약을 하기로 해서 쟁점 오피스텔을 취득하고자 하여 이를 허락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작성을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명의로 이제 교환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요. 실제 명의를 넘길 때는 그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제 계약서 등을 위조해서 무단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1년 후쯤에 이제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발부되자 아버지에게 이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였고, 아버지는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예전에 부친에게 빌려준 이제 본인의 사업 자금을 변제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구인은 양도 아파트를 양도한 후 이건 과세 처분이 있게 되자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어머니는 결혼 생활을 하며 부친과 많은 불화가 있었는데요. 마침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교환하여 본인 명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쟁점 오피스텔을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제 넘긴 것에 대해서 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모친은 부친과 별거를 하고 청구인에게 즉시 쟁점 오피스텔을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며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어머니 소에 즉시 청구 일락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청구 취지에 따르면 원인 무효에 의한 그 말소 등기를 한 후 재차 건설회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그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어머니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제 화해 공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바 이 건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된 그 용두동 토지를 교환해서 취득하기로 계약한 건인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임의로 문서를 위조해서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원인 무효 등기 그 말소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이제 지급한 것도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도 더욱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이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무효인 등기 명의자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세 심판례를 이제 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세 심판례를 보면은 적법하게 계약을 한 명의 수탁자인 경우에도 진정한 소유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 오피스텔과 본인은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는 이제 청구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유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과세 예고 통지 후에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되었고 쟁점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이 이제 귀속이 모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 처분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의 명의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취득 당시부터 이건 과세 이전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증여의 의사 없이 위조나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에 의하여 그 자체로서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추정력을 갖는 것인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수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게 근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등기법은 공신력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건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청구인은 등기상의 명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한 화해 판결문을 제시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자 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점 오피스텔의 관리비 지출 내역, 월세 및 보증금 등 수익금 사용 내역 등 실제 관리 및 수익자가 모친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심리 및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과연 합당한가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법 중에 과세표준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그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을 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조와 제4조의 1항과 2항은 이러한 무효의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 아파트를 2011년 2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에 양도하였고 쟁점 오피스텔은 2014년 9월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위임장에는 용두동 토지 매매 행위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용두동 토지 등이 그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는
용두동 토지와 쟁점 오피스텔이 이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성남지원 화해조서의 그 주요 내용도 앞서 살펴본 내용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청구인이 양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 쟁점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당해 청구인의 어머니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과세 예고 통지를 한 이후에 당해 쟁점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 점, 또한 쟁점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해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건 심판정부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랑 제2호에 의하여 당해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 비과세 규정을 배제해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인데요.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흔히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구매를 해가지고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간혹 이제 본인이 주택이 한 채라고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1세대 주택 비과세 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 생활에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세금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고자 이제 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처한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도 이 코로나는 이제 좀 많이 수그러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상황이 좀 많이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경우를 이제 경험할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면 우리의 현실에 있는 현 생활은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라 굉장히 돈과도 이제 돈에도 굉장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경제 활동에서 이 돈벌이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정말 어떤 유명한 강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가 리부트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이 끝난 이후에 그 펼쳐지는 판도라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분 중에 2분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2분이 이제 변화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대세고요. 유행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0분 중에 10사람의 그게 이제 바뀐다 그러면 그건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렸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아무리 힘들지만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갖고 많이 생각하시고 변화하는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했던 당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